MEC라고 해서 중복 없이 겹침 없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MEC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AI를 쓸 때도 되게 많이 도움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대표님도 있을 수 있지만 마케터 분들이나 혹은 나중에 사업을 하실 분도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사업을 할 때 ME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EC는 중복 없이 겹침 없이 정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 레퍼런스 분석하기에 프레임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광고를 제작할 때 단순히 카피가 아니라 참고할 부분들을 나눠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놔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꼭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 없어야 되고 겹침이 없어야 돼요. 고객이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메인 카피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하피 한 줄. 이게 아까 뭐죠? 문제 제기, 문제 해결이죠. 집중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 프로모션이기도 하면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에 직접적인 프로모션을 고객들의 행동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다라고 하는 USP의 본질을 고객들이 후킹된 이미지를 넣는데 이거는 저희가 광고주로 있는 패션 구두 제품인데 패션 구두의 고객들이 무의식 중에 통굽과 뒷굽을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미지에서 통굽과 뒷굽 소리를 보여주면 CTR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많이 보는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퍼런스를 뜯어보고 적용하면 우리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앞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카피, 문제 제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숫자적 메시지, 해결이 된 고객의 모습, 프로모션 내용으로 고객에 대한 유도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가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네 이런 이미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을 잘 배치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 인식 설득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공부해서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제 것으로 레퍼런스화해서 조립을 한 거죠. 제가 뭐 엄청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무의식이라고 하면 인간의 심리 중 가장 원초적인 욕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욕, 성욕, 뭐 안전욕, 그 다음에 더 상위로 가면은 뭐 인정욕, 건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저희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매습도의 욕구로 나눠지잖아요. 여기에 연관되는 후킹되는 이미지를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시로는 성욕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력이 넘치고 잘생긴 남성을 보여줬었을 때, 몸이 좋은 남자를 보여줬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몸매가 좋은 여성을 남자가 바라봤었을 때, 혹은 얼굴이 예쁜 여성을 남자가 호킹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원초적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상위 레벨에는 학습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무의식들인데, 예를 들어 벤츠나 포르쉐 같은 걸 보면 성공한 자동차다. 이게 사실 학습이 된 거죠. 벤츠나 포르쉐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른이 돼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식에 가까운 무의식이다. 그리고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인식한 사람들의 소비자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USP를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된 모습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무의식은 약간 후킹에 가깝고요. 인식은 이 후킹을 가지고 결국에 너의 문제는 이거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걸 통해서 너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를 한마디로 고객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카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달한 카피가 그냥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떤 근거가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뒤에 설득이 붙습니다. 설득. 설득에는 사회적인 근거, 사회적 통념, 제품의 뭐 새로운 경쟁력, 숫자적 근거, 이런 것들인데 요게 기본 바탕이 되고요. 최초, 최고, 유일은 실제로 키워드처럼 최고, 우리가 이 업계에서 최고야. 아니면은 최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계가 여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최초야. 유일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 이거를 우리가 컨셉화하거나 포지셔닝화하거나 혹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특화된 포지셔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름 크림이라고 하면 아까 김이라고 해서 김이로 할게요. 기미 크림이라고 하면 기미 크림이 사실 모두 다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성분이 정해져 있고요. 뭐 건기식도 마찬가지죠.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법 안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기미 크림이더라도 어떤 부위 전문으로 만들었다든지 광대 기미 전문 이런 거 있죠. 광대에서도 어떤 부위인지 어떤 사람들의 광대 기미인지 이런 걸로 포지셔닝을 해서 특판의 포지셔닝을 잡았을 때 고객들이 뭐야 이 사람 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뾰족하게 제품을 만들었으면 진짜 기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인식, 설득 이 세 가지는 한 세트고요. 무의식을 작동시키는 키워드와 인식에서 설명하는 것과 그 설명되고 고객에게 전달된 USP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이 6가지 요소들을 같이 버무려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가장 강력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 될 거는 우리 제품의 USP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USP가 결국에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없는데 대부분 USP를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미 화장품인데 기미 화장품을 바르면 보습도 잘 될 수도 있고 촉촉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제품의 그냥 특징 중에 하나를 또 USP라고 여러 개를 잡아 놓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결국엔 기미 화장품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미를 어떻게 잘 없애주냐? 이게 USP입니다. 주름 화장품은 주름을 어떻게 없애주냐? 이거죠. 근데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만큼 어떤 제품일까요? 특징도 없고 되게 두리뭉실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올라운더 같은 제품인 거죠, 사실. 그런 제품이 잘 팔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올라운더 같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거나 다른 컨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컨셉들은 대부분 어떤 것에서 도출이 되냐면요. 고객들이 시장에서 계속 이게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반응이 계속 올라오거나 그런 제품들이 점점 키워드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좀 특화된 느낌의 제품으로 나왔을 때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로 끝내세요. 이런 거 있죠. 예전에는 뭐 여러 개를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또 시장에서는 그걸 하나로 드시는 게 더 편합니다. 라고 하는 약간 그런 특화된 포지셔닝을 나눠서 제품을 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분석, 쪼개서 분석하는 거. 근데 이게 5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MEC하게 분석하려면 5단계가 아니라 더 세분화한다고 하면은 10단계, 15단계로 늘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재를 분석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우리 소재의 5가지 요소, 이 쪼갠 요소죠. 10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적용해서 실제로 잘 나오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배분해 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QR코드고 우선 제가 질문을 쭉 올려주셨는데 그냥 질문을 한 방에 몰아서 하고 더 추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먼저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요즘 매체사마다 AI 제작 콘텐츠 소재들을 이상한 콘텐츠로 분류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제지를 하고 있는데요. GFA도 AI 제작 소재로 광고 집행시 노출 제한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AI로 제작을 했다기보다는요. AI에 대한 뭔가 이질감이나 혹은 반려 요소 있죠. 이런 뭐 피부 질감은 하지 마세요. 뭐 AI 이미지에 뭐 연예인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유명 인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반려되긴 합니다. 그게 AI로 만들었다고 해서 반려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냥 AI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이더라도 그런 반려 사유가 될 만한 크리티컬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반려가 되지 AI로 만든 소재라고 해서 뭐 AI 거니까 반려해 이런 식으로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실제로 후킹력이 강한 메시지 욕망을 건드릴 말씀을 사용할 경우 광고 클릭은 좋은데 퍼널에서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으신지 해당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후킹을 너무 세게 한 경우에 후킹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뭐 그런 소재들이겠죠. 이 사람 몇 살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엄청 20대 뭐 중반의 젊은 남성이나 여성인 것처럼 보여지고 잘생기고 예쁜데, 저 사실 1970년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제품 패키지랑 같이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사실 이거는 CTR만 좋은 소재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사람에 대한 페인 포인트와 그 밑에 리뷰 내용 있죠. 이 제품 쓰고 이렇게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다와 USP에 대한 설명, 설득의 요소들이 잘 들어가면은 전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 한 장에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후킹 요소를 잡았다고 하면 그 후킹 요소를 앞에 깔고 뒤에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영상으로 30초에서 50초 되는 영상으로 좀 더 뒤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거에 후킹되어서 끝까지 영상을 보게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는 전환으로 더 이어줄 것 같습니다. 기능성 있는 제품들은 말고 제철식품 같은 거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제철식품도 똑같습니다. 그 제철식품도 제철식품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되게 저도 요즘에 제가 뭐 엄청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제철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판매자가 팔고 있을 때 신뢰하고 욕구와 욕망이 자극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제철 음식을 재배하고 가져오는 유통 과정이나 혹은 작물을 키우는 그 과정, 농사하는 과정,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의 연역, 이런 것들도 되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철 음식을 꼭 굳이 어떤 지역에서 사고 싶어 하는데 그 지역의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알쭈꾸미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그 알쭈꾸미도 그냥 알쭈꾸미랑 또 어떤 지역의 쭈꾸미가 유명한 지역에서 나오는 쭈꾸미는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접근해서 다가가시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는 제철 음식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해주시는 강의 오키시트, 이건 답변해 주셨네요. 네. CCFM에서 GFA 강의는 이제 안 하시나요? 이거는 저희 매니저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보스랑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벌써 강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제조사가 동일의 USB를 차별하기 어려운데 정성적으로 USB를 도출해도 괜찮겠네요. 정성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성분이더라도 어떤 분은 정말 특별한 제품인 것처럼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성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뒤에 보이는 배경이나 소품 혹은 어, 팔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컨셉이나 포지셔닝, 타겟을 좁히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처럼 보여지게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GFA 레퍼런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메타나 유튜브 알고리즘가 따로 없다 보니 찾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어서요. 경쟁사 광고 뜰 때까지 무한 새로 고침마다 장바구니 남는 전환 등에서 광고 주출 확률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가장 최선인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런 크롤링을 하는 거에 대한 불법을 굉장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이버 GF의 광고 소재를 경쟁사 걸 찾기보다는 그들이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 결국에 그들이 되게 많은 컨텐츠들을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여성인데 기미가 많은 여성은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볼까를 하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틱톡이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잘 보라고 말씀드려요. 거기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경쟁사를 본다고 해서 경쟁사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나오리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로. 왜? 그 컨텐츠가 실제 매출을 많이 가져다 주는 컨텐츠인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는 걸 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냥 참고용 정도입니다. 참고용. 영상 광고와 이미지 광고 중에 더 선호하는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아까 질문에 영상 광고가 CTR을 높은데 이미지 광고 전환율이 훨씬 좋습니다. 어, 영상 광고가 CTR을 높은데 이미지 광고 전환율이 훨씬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미지 광고를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교차되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영상 광고가 CTR이 높은데 이미지 광고 전환율이 훨씬 높은데 이게 같은 타겟의 같은 그룹인지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겠는데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GFA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미지가 좀 더 잘 먹히는 것 같고요. 영상도 되게 이제 비율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30%, 40%까지도.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다기보다는 둘 다 같이 올려나가면서 전환이 많이 나오는 이미지나 영상 쪽으로 좀 기울여서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창업도 커머스랑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그에 따른 광고 기획을 하면 될까요? 저희 광고주 중에 한 분이 있으신데요. 그 베트남 쌀국수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더니 DB당 비용이 원래 자기네들이 했을 때 막 2, 30만 원 나왔던 게 지금은 7, 8만 원, 뭐 5만 원, 6만 원까지도 떨어지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컨텐츠가 좋아지면서 DB의 품질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도 프랜차이즈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퍼포먼스 광고는요. 그들이 돈을 벌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어쨌든 핵심이죠. 그리고 일단 사전 질문이 있어가지고 사전 질문 이렇게 띄워도 되는 거죠? 네. 네. 요거부터 먼저 답을 좀 드릴게요. 여기 어 1번으로는 GFE 시작했는데 성과가 너무 안 나와요. 구매 전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장바구니 전환만 많습니다. 그 구매 전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장바구니 전환만 많다라고 하시면은 결정적으로 랜딩 페이지에서 구매에 대한 결정을 잘 못 시켜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광고 컨텐츠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너무 약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컨텐츠이며 어떤 타겟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 랜딩이란 컨텐츠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 질문만 봤을 때는 랜딩 페이지에 고객이 뽀모라고 하죠. 지금 안 사면은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좀 해주시면 아마 전환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바구니 전환이 많이 찍힌 소재를 그 타겟을 따로 모아서 리타겟팅을 좀 더 해보시는 게 빈도수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빈도수를 좀 더 많이 높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광고 이미지에 텍스트 없이 잘 연출된 가구의 이미지에 광고용에게 소금 문구만 쓰고 있습니다. 타 소재보다 CPC는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광고 이미지에 텍스트 없이 잘 연출된 가구 이미지군요. 광고 영역의 소문구라고 하면은 약간 네이티브 이미지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컨텐츠를 이 컨텐츠 중에서 잘 나왔던 텍스트 없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충분히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여기 대표님의 자산이 되겠죠. 저희 상품을 잘 팔리기에 노하우 알아가고 싶어요. 마케팅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가 없어서 힘드네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학습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케팅 팀이 없다고 하면 마케팅 팀이 있다고 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MD든 디자이너든 다 똑같습니다. 자기네 상품에 관심이 많고 그 상품을 살 것 같은 고객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이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잘 팔리는 겁니다. 퍼포먼스 컨텐츠도 그렇고 바이럴 컨텐츠도 다 똑같습니다. GFA 광고에서 매출이 안 나, 너무 안 나, 문제점을 찾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사실 링크를 좀 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난다고 하면 저랑 만나면은 사이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문제점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마케터가 없어서 MD와 웹D팀에서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만 학습을 잘 하시고 활용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 되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애드부스트 캠페인이 효율이 잘 나오는데 하달로그에서는 효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타겟팅을 주기적으로 바꾸던지 소재를 자주 바꿔서 A/B 테스트를 꾸준히 해봐야 할지 고민인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제품이고 어떤 카테고리이며 그 카테고리의 카탈로그 캠페인이 상품의 개수가 몇 개이며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오히려 카탈로그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애드부스트를 더 집중하고 직접 전환이 나올 수 있는 타겟팅 전환 캠페인 소재를 더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굳이 카탈로그를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과가 안 나오면 그냥 선택적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시고 알려주신 방법과 동일하게 다섯 단계로 가면 될까요? 혹시 다른 팁이나 시각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만의 여러분 브랜드의 여러분 서비스만의 시야로 다섯 가지 단계든 열 단계든 나누시면 되고요. 기본 틀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설득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객을 여러분들의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용과 영망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더 고차원적이잖아요. 더 고차원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시면 검색 광고를 더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라고 하면 유료 광고도 있을 거고 바이럴 광고도 있겠죠. 상위 노출 광고 이런 것들. 이런 걸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 검색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이혼 전문이라고 하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이혼 관련된 컨텐츠의 키워드를 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컨텐츠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를 인식하겠죠. 그때 거기에 마지막 멘트로 혹시나 지금과 같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 있으시면 밑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죠. 키워드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검색 광고를, 검색 관련된 광고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검색 광고가 아니라요. 콘텐츠를 만들 때 USP, 페인 포인트 등 디자이너보다는 마케터가 더 잘할 텐데 아까 소통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CCFM은 마케터가 카피 및 대본을 작성하면 디자이너 그 내용을 알아서 시각해 주는 편인가요? 아니요, 둘 다 합니다. 마케터도 시각화하기도 하고요. 디자이너도 카피도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겸을 하는데 업무의 비중이 디자이너는 훨씬 70, 80%가 컨텐츠를 만들고 카피를 만들고 데이터를 보겠죠. 마케터는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카피를 짜주기도 하면서 방향성을 같이 제시했고요. 마케터는 사실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발물이하고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FA 광고는 성과가 잘 나와, 카탈로그도 성과가 잘 나오나요? 된다는 사람 잘 된다고 하는데, 퍼널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카탈로그가 잘 되려면은 연관성 있는 제품에 스큐가 많아야 되는데, 패션 제품이 아니거나, 혹은 뭐, 다양한, 연결성이 있는 카탈로그 상품이 있는, 플랫폼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카탈로그가 잘 된다고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요즘 광고비가 높아도 노출 자체가 안 되는데 항상 운영하던 리타게팅인데 고객 여정 타겟과 같은 노출이 안 되는 정확한 요인이 뭘까요? 노출이 되게 하려면 어떤 타겟을 어떻게 바꿔봐야 될까요? 고객 여정 타겟의 모수가 너무 적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리타게팅 같은 경우에 당연히 모수가 적으면 노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셔야 되고 유사 타겟이나 이런 걸 쓰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절대적이지 않고 차라리 되게 좁혀가지고 구매 의도를 같이 믹스해서 써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노출되면서. 그래서 타겟을 좀 복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쓰라고 네이버 GFA 그 뭐죠? 공식 강의나 네이버 그 플랫폼 강의에서도 얘기하죠. 말씀하신 원초적인 욕구에 관련된 건 반려개념이 굉장히 높던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효능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우회적 표현도 구체적인 표현이나 기준이나 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예전에는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공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반려되는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승인이 잘 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뭐 구체적인 예시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 직접적으로 제품을 입고 있는 속옷 광고라고 할게요. 입고 있는 속옷 모델에 대한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보면 무조건 반려당하는데 그 속옷을 되게 귀여운 캐릭터나 동물이 입고 있으면 반려를 안 먹입니다. 그런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비유나 아니면은 뭐 비유 같은 거죠. 비유를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대상을 조금 의인화한다고 하죠. 그 캐릭터화한다. 제품을 캐릭터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그림으로 그리거나 해서 조금 더 약간 문제가 있을 법한 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승인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GFA 광고 심사 기반이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광고주분들에게 많이 권유했는데 최근에는 메타 학습이 잘 되어서 있으신지 정교화된 타겟팅이 더 낫지 않나를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방어하시는, 저는 GFA 광고가 메타보다 정교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메타가 훨씬 항상 좋았습니다. GFA는 그래서 빈도수가 낮은 이유가 아직 그 정확도가 조금 메타보다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사 기반보다는 저는 구매 의도 기반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오히려 메타가 훨씬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 정교화가 높기 때문에 광고 효율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긴 합니다. 실제로. 방어를 한다기보다는 GFA는 모수라든지 혹은 터널상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GFA 에드 부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출 클릭, 로아스율도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실제 매출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아서 그냥 오퍼하자니 노출이나 클릭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에드 부스트 광고를 줄이시고요. 신규 모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환 광고나 트래픽 광고를 조금 더 비율을 높여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광고를 보고 구매했던 사람이거나 이전에 다른 광고를 보고 구매했던 사람 혹은 구매했던 사람한테 광고가 다시 뜨는 경우가 에드부스트는 굉장히 상황적으로 혹은 세팅값적으로 되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기 리타겟팅 광고랑 비슷한 형태라서 저는 높여 나가기보다는 신규 모수가 나올 수 있는 터널의 광고를 늘려나갈 것 같고 그게 GFA 외 광고 말고 GFA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관심사나 구매 의도 타겟의 전환 광고나 RSS 트래픽 광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컨텐츠의 기회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주시나요? 일주일 단위로 새 소재, 탈락 소재 목표. 이거는 사실 브랜드마다 너무 달라서 나중에 저 만나시면 광고비는 얼마 쓸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얼마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지 이런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데드라인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사실 몇 개까지 테스트 해볼지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나누기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정도 기간으로 보고 얼마 이상 썼는데 안 되면 끄자라고 하는 약간 가이드라인 나오겠죠. 그걸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결국에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뭐 지켜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전환이 얼마 이상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노출수 얼마 이상, 뭐 광고비 5천 원 이상, 10,000원 이상 되면은 끄자 이렇게 얘기를 합의를 하고 광고주랑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까 영상 광고가 전환율이 낮다다 클릭이 높다면 두 개의 시너지를 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영상 광고가 낮더라도 계속 게시해두는 편인지 의사결정 어떤 데이터 보고 결정하시는지 이거는 GA상에 같은 매체 GFA라고 하면 그 UTM 값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연관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연관관계가 거의 없으면 최소 금액으로 계속 틀어둘 것 같아요. 만약에 CPC가 너무 좋다고 하면요. 근데 CPC가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고객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의 고객은 남자 30대인데 클릭을 되게 많이 하는 유입되는 그 소재를 보고 유입되는 유저가 여자 40대면 의미가 없겠죠. 이런 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가야 할까요?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브랜드마다 예산의 범위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는 사실 소재 하나당 노출 얼마를 시켰는데 클릭도 안 일어나거나 뭐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끄자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룹당 소재를 뭐 5개씩 넣고 3만 원씩 써보자 이런 식으로 잡고 가시는 광고주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대표님의 상황을 제가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스토어 효율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대표님께서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어떤 채널이 효율적이라고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제품마다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은 네이버 쇼핑의 상위 노출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판매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 제품이 그 스마트 스토어 상품 코드가 판매량이 광고로 인해서 누적되어서 상위 노출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구매 의도가 높은 키워드의 상품이라고 하면 전 스마트 스토어 할 것 같고요. 오히려 회원 가입이 중요해서 이 사람들이 재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면 자사몰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조금 더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표님 제품이나 카테고리를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보면 실제 광고 소재에도 타겟이 반응할 만한 전반적인 콘텐츠를 넓게 레퍼런스 보고 5가지 관점으로 적용하는 포인트를 추천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 틱톡처럼 광고 라이브러리를 갖춰진 매체에서 실무적으로 실제 광고 레퍼런스를 더 우선적으로 참고하신 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고객을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경쟁사 레퍼런스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 때 참고합니다. 그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뾰족한 컨텐츠가 나오기도 힘들고 경쟁사라고 해도 경쟁사가 우리 제품과 거의 100% 똑같은 컨셉으로 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을 더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패션 업종입니다. 아무리 후킹되는 이미지를 컨텍스트와 쨍한 감이 들어있는 색감이 좋은데 패션 브랜드다 보니 감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감도와 후킹이 어떤 걸 따라갈지 어렵네요. 패션은 무조건 감도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나 남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패션 중에서 정말 그냥 오리지널 정통 패션이냐 아니면 기능성이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여성 정통 패션이면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진과 분위기 거기에 하피를 살짝 올리는 정도가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기능성적이거나 뭔가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패션 업종은 엄청 강력하게 성과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GFA에서 잘 되는 산업군은 상품은 연령대는 대략 어떤 걸까요? 이거는 뭐 너무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저희 경험상으로는 30대 이상의 여성, 남성 다 통틀어서 다 잘 됐습니다. 저희는 특히 화장품을 많이 잘 됐던 것 같고요. 화장품류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근데 저희의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화장품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화장품이 원가도 좋고 로하스도 조금 갭이 조금 허들이 조금 낮아도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메타광고에서 현재 인스턴스 양식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인지도, 클릭수, 캠페인 광고 돌리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까요? 인스턴트 양식이랑 인지도, 클릭수 캠페인이랑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모수로 확보는 가능하고요. 모수 확보된 유저들 대상으로 리타게팅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해봤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엄청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제품 관련된 관심사 구매 외에도 테스트하고 싶을 때 어떤 기준을 높여가시나요? 제품과 관련된 카테고리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기준을 선택해서 확장 테스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관심사 구매 의도 외에 테스트를 하는 건 비용 낭비일 것 같습니다, 우선.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카테고리와 그 중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타겟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들이 관심사 있어 하는 타겟의 내용과 확장해서 이것도 그 타겟에 대한 이해랑 연결되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가 뭐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보고 관심도가 높네. 예를 들어 최근에 봄동 비빔밥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두쫑코라든지 이거를 굉장히 관심사 있게 본 사람이 누구였고 이런 콘텐츠를 볼 때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GFE의 타겟이나 이런 것들이 매칭될 수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만들거나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최대한 빠르게 많이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7분이라서 지금 3개 못 해드렸는데 답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겠지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GFA 초대박 내시고요. 또 성과 좋게 만드셔서 또 좋은 날에 같이 또 만나서 좋게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